이 차의 장점은 무조건 수납입니다. 제가 인출식 서랍 구조 부분들부터 설명을 하면 인출된 서랍 구조와 뒤로 나오는 인출식 식탁 부분이 있고요. 인출된 서랍 크고 무거운 짐도 여기도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134cm에 60cm 그리고 깊이 21cm 정도 되는 물건을 이 안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낚시침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다 거의 두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도 서랍이 하나 있고 앞에도 서랍이 하나 있어서 저희는 요거를 듀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납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저쪽도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통로가 만들어지는 워크스루 타입이 여기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캠프가 워크스루 타입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 이렇게 빠집니다. 전체가 다 빠지는 통로가 전체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카드라는 거. 그리고 수납 공간을 원하는 대로 분리해서 파티션을 분할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터나 이런 데에는 주차 전쟁입니다.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몰라요.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꽂아놓고 봐야 됩니다.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이게 전면 주차나 후면 주차냐 이 정도 선택이 가능하지 오른쪽이 막히거나 왼쪽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할 때 문을 최대한 가리지 않는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복도 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난방에 대해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전기로 하는 난방은 가장 고가의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시동 히터를 이용한,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에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덜 씁니다. 전기로만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배터리의 3배의 용량 정도를 갖고 있어야만 무시동 히터와 유사한 정도의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시동 에어컨을 달려고 그러면 배터리 용량도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다는 건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에어컨을 버텨줄 수 있는 배터리를 추가로 달아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라서 아직은 효용성이 없다 생각해서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인승 4륜구동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쯤의 정식 캠핑카로 개조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량은 듀얼 타입입니다. 스타렉스급에서는 가장 많은 물건들이 수납될 수 있는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은 침상에 다른 워크스루 타입보단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화장실 공간이 없다라는 게 하나가 단점이지만 그 이외의 것들로서는 스타렉스급에서는 가장 많은 수납이 되는 모델로서 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이는 침상의 사이즈가 202cm에 좁은 쪽이 140cm 정도 되고요. 깊은 벽장을 추천드리는데 깊은 벽장이 없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은 침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창문을 보유하게 되죠. 이 넓은 쪽에 있는 침상의 사이즈가 이쪽으로 되면은 침상의 사이즈가 140cm 정도 됩니다. 200cm가 넘고 140cm가 되는 이 정도의 침상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침상 공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무조건 수납입니다. 제가 인출식 서랍 구조 부분들부터 설명을 하면 인출된 서랍 구조와 뒤로 나오는 인출식 식탁 부분이 있고요. 인출된 서랍 조리대 사이즈가 90cm에 66cm 그리고 75cm에 62cm가 됩니다. 그리고 서랍의 내경이 여기 보시면 좌탁 기능이 있고요. 그 차 내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슬라이딩 타입이기 때문에 차 내에서도 이 서랍 내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를 갖다 좌탁을 빼놓게 되면 서랍 내에 있는 물건들을 빼서 쓸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서랍 내에 있는 물건을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덮개를 다 제거를 하시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서랍의 사이즈가 95cm에 가로가 62cm, 깊이가 25cm 정도가 됩니다. 이동식 칸막이를 적용을 했고요. 전자레인지까지도 실릴 수 있고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부피 크고 무거운 짐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공간은 앞에다 놨지만 전자레인지를 여기다가 수납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수납이 된다라는 게 이 차는 듀얼 타입입니다. 듀얼이라는 게 그 서랍이 2개 있다라는 뜻으로 듀얼 타입이라고 이름을 적고요. 사이드에서도 서랍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밖으로 인출되는 서랍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쪽의 서랍은 보이는 부분의 식탁 사이즈가 98cm에
64cm가 되고요. 또 사이드로 이렇게 식탁이 나오죠. 이 사이즈가 79cm에 60cm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인출된 사이드 내부에 여기도 뭐 자탁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인출된 서랍에 내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제품은 이 인출된 서랍에서 나오는 이 수납력이 굉장합니다. 여기에 뭐 낚시에 관련된 짐들은 다 넣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식 칸막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웬만한 크고 무거운 짐도, 여기도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134cm에 60cm, 그리고 깊이 21cm 정도 되는 물건을 이 안에다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40kg 내구성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수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낚시짐들, 그러니까 짐들이 많은 분들이 이 타입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0kg 내구성 앞에 뒤에 다 적용이 됐고요. 그만큼 서랍 구조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 타입을 사용을 하시고요. 우측으로 확장을 했을 때 냉장고 부분을 이 안쪽에 2열 수납장 안쪽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납장을 빼게 되면 이 냉장고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밖으로 인출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뺄 때에는 이쪽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당기면 빠집니다. 끈을 풀어서 당기면 빠지고, 캠핑이 끝나면 냉장고만 집에 갖고 가시면 되고요. 낚시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다 거의 두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도 서랍이 하나 있고 앞에도 서랍이 하나 있어서 저희는 요거를 듀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납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도 포켓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수납 부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전보다 조금 개선이 된 게, 웬만하면 문을 막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혀 있죠. 그러나 여기 있는 문들을 다 제거를 하면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개선이 됐는데요. 조각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됩니다. 폭이 한 131cm가 되고요. 길이가 131cm, 그리고 27cm, 깊이가 한 29cm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저쪽도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통로가 만들어지는 워크스루 타입이 여기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 캠프가 워크스루 타입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차 안으로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워크스루 타입이 계속 인기를 누리는 거고요. 그 수납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 수납 부분을 보면 이쪽 부분도 다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빠집니다. 전체가 다 빠지는, 통로가 전체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여기 파티션을 분리하기 전까지는 길이가 140cm가 됐는데, 여기까지 확장하게 되면 길이 170cm 정도의 물건도, 긴 물건도 적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2대가 여기에 실릴 수 있고, 자전거 2개를 싣고도 지금 오른쪽으로 확장된 서랍과 뒤로 확장된 서랍과,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복도까지 전체를 다 물건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런 통로들을 웬만큼 막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해놔야만 어느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사통팔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로 구조를 만들어서 캠핑카를 제작을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캠핑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요 안엔 지금 전자레인지 공간을 만들어 놨죠. 전자레인지 공간을 만들어 놨고, 밑에 전자레인지 아래에 이제 서랍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냉장고를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냉장고를 이렇게 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지 않더라도 냉장고를, 실내에서 냉장고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를 간단하게 조리대로도 쓸 수 있고, 용도로 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짐들을 만들어 놨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동식 화장실 그렇게 신경 안 쓰십니다. 뭐 어떻게든 이동식 화장실을 뭐 갖고 다니시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더라도, 지금까지 보여드린 수납 공간들이 여기 있다라는 게 이 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11인승을 이용한 승합차로 2인승 2인치 침의 캠핑카로 제작한 사례이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둔 복도를 다 유지하면서도 이만큼 전체에 있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납 공간을 원하는 대로 분리해서 파티션을 분할할 수 있다라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나 짐 많은 분들은 이런 타입의 듀얼 타입을 선호하시고 계십니다.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부품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부품이 많다라는 건 손님들이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것들은 자동화시켜서 단순화시켜준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는 부속물들은 최대한 일체형으로 하나에서 여러 가지 접혀지거나 펼쳐지는 방법으로 만들어 드려야만 캠핑 가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나가서 이것도 챙겨야 되지, 저것도 챙겨야 되지.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서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거기에 이런 나머지 부속물들까지 여러분들이 챙긴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품들을 단순화시키는 거, 그리고 편하게 만드는 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뭐 수납에 대해서는 이 차는 정말 수납에 최적화된 그런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납만 되느냐, 이만큼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전기시설을 내재를 하고 있어요. 전기는 이렇게 공간을 쉽게 분할을 해서 원하는 대로 파티션을 나눠서 낄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누고, 이 공간 활용에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제가 웬만하면 막지를 않아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 길을 막으면 여러분들이 낚시터나 이런 데에는 주차 전쟁입니다.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될지 몰라요. 장소가 있으면 무조건 꽂아놓고 봐야 됩니다.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이게 전면 주차나 후면 주차냐 이 정도 선택이 가능하지 오른쪽이 막히거나 왼쪽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할 때 문을 최대한 가리지 않는 설계를 하고요. 나머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복도 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 수납 공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좌식으로 생활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 안에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 270A를 내장을 하고 있고 30A 주행 충전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2kW 순정연파 인버터를 설치를 했고요. 태양광 발전을 달았어요. 그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서 외암 케이스를 만들거든요.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껴서 조립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조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를 최적화시켜서 줄일 수가 있죠. 그 안에 만들어 놓고도 태양광 발전까지 해놓고서도 지금 밖에서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는 아까 보여드린 수납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에 태양광 발전까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까지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죠. 3일 동안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발전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이 차의 전기를 운영합니다. 그 시동을 끈 상태에서 4일 동안 전기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오랫동안 주차를 안 하신다고 해도 태양광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태양광 발전으로 만충을 시켜줍니다. 물론 주된 충전은 주행 충전이 주된 충전이지만 시간당 13A로 지그시 방전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태양광을 하거든요. 외부인 입장기 같은 거나 아니면 주행을 많이 못하는 분들은 태양광 발전이 있게 되면 태양광 발전이 알아서 차를 완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캠핑카의 충전수소가 첫 번째가 주행 충전, 두 번째가 태양광, 그리고 세 번째가 맨 마지막에 외부인 충전기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는 태양광 발전까지 달았기 때문에 1층에다 주차해 두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거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집이 1층이나 2층에 있어서 1층으로 외부인이 단자를 빼거나 뭐 이런 여건이 충분히 되신다고 외부인이 전기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외부인이 충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마땅히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보여드린 모든 수납시설을 가지고 이 차는 충분한 전기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넉넉하니까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달았기 때문에 낚시터 같은 경우는 날씨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바닷가의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이나 봄도 추워서 밤에는 나가서 주무시지를 못하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시동 히터를 달아놓게 되면 버튼만 켜놓게 되면은 안에가 자동차 시동을 켜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라는 게 영어로 하면 파킹 히터, 주차 히터인데 저거의 역할이 이 안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것과 유사한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무시동 히터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많은 분들이 무시동 히터 말고 뭐 전기를 얘기하시는데 전기 자동차도 가장 전기를 아껴 쓰기 위해서 설계할 때 고민인 게 난방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난방에 대해서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전기로 하는 난방은 가장 고가의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시동 히터를 이용한,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에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덜 씁니다. 전기로만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배터리의 3배의 용량 정도를 갖고 있어야만 무시동 히터와 유사한 정도의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무시동 히터가 더 현실적인 방법이고, 이왕이면 무시동 히터로서 경유가 더 가장 접근하기 편한 방식이니까 경유차를 이용한 캠핑카가 아직은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던 겁니다. 자, 벽면에 깊은 장이 없기 때문에 넓은 침상을 확보를 했고, 그 대신 벽 쪽에다가 콘솔에다가 이런 배터리 모니터라든가 나머지 스위치들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스위치들을 이용해서 뭐 220V 쓴다 그러면 조그만 이제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콘센트 같은 거 하나 갖고 가시고, 전체 220V의 합산이 2kW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밖에 나와서 캠핑을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 자리가 있어서 전자레인지 뒤쪽에도 220V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220V가 되면 집에 있는 선풍기 하나 갖고 나와도 아주 떼약볕이 있는 그런 여름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여름을 견딜 수는 있거든요. 무시동 에어컨을 달려고 그러면 배터리 용량도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다는 건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에어컨을 버텨줄 수 있는 배터리를 추가로 달아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라서 아직은 효용성이 없다 생각해서 고객님들한테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린 거지, 무시동 에어컨은 언제든지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은 현실성이 없다. 세미 캠핑카급에서는 아직 현실성이 없다. 뭐 나가서 캠핑장 가갖고 무시동 에어컨 키고선 코드 꽂아 있을 거면은 굳이 캠핑장 가서 그거 할 필요가 있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산과 들 같은 데 가서 좀 선선한 데 가갖고 어느 정도 선풍기만 쐬도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가 있는데 굳이 무시동 에어컨까지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드린 거고요. 현실적은 이제는 좀 적용할 만하다 할 때에는 그때는 그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타입들을 계속 했던 것들이 대개는 벤 차량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는 벤 차량으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제가 벤 차량보다는 승합차가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벤 차량보다는 승합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 벤 차량에 적용됐던 방식의 듀얼 서랍을 승합차에다가 적용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승합차를 이용한 캠핑카를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 세금도 저렴하고 보험료도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55만원에서 65만원 평균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절약된 세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만약에 이게 승용차라고 하면은 한 75만원 돈이 나오는데 6만 5천 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니까 절약된 세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누누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지역 건강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승합차는 지역 건강보험료 요율이 낮고, 차는 2500cc 이상의 승용차는 지역보험 건강보험률이 또 높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본다 그러면, 직장보험이라고 그러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지역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차를 이용하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승합차를 계속 추천드렸던 이유는 원래 새 차부터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미 되어 있는 차에다가 추가로 저희가 비용을 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 차량보다는 이런 구조 변경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어요. 새 차에 이런 내부에 있는 장식들을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걸로 그대로 쓰는 거죠. 승합차가 벤 차량보다는 구조 변경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원래부터 대량 생산되던 이런 내부 세시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마감도 깔끔하고 원래 있었던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내부 디자인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색깔과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이 차 또한 외관으로 봐서는, 뭐 밖에서 봐서는 태양광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낚시뿐 아니라 이 차를 이용해서 뭐 어디든 가서 골목에서 주무셔도 이 차가 캠핑카인지 전혀 티 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스텔스 성능을 강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닝 같은 걸 잘 안 다세요. 어닝을 달게 되면 바람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 내에서 생활하는 거 위주로 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위에 좌식 생활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오마이 캠프 같은 경우는 좌식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리로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들도 곳곳에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의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듀얼 서랍으로 서랍이 앞에도 있고 뒤에 있고 낚시라든가 짐이 많은 분들한테 최적화된 제품으로 벤 차량보다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런 구조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승합차를 이용한 이런 구조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